안녕하십니까, 여원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6번째 시간으로 기회편인데요. 일간 기토는 어떤 사람이고, 또 기토가 지지의 해수를 보면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겨울철 기토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하나씩 또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토하면 이제 그 문전옥답이라고 하죠. 그만큼 일간 기토는 모든 만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그 영양을 제공하는 그런 토기 때문에 우리가 일간 기토로 태어난다면 무한한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간 기토는 또 2배에 해당되죠. 2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간 기토들이 언변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로 태어난 사람은 말로 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우리 그 일상생활에 말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주 장점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간 기토에 대해서 하나씩 또 알아보면, 우리 이제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기토 비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습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 때는 아무래도 그 땅 자체가 적당한 이렇게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식물들이 자라기 아주 최적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색이라고 하죠. 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씨뿌려서 거둬들인다는 뜻인데요. 땅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땅이다. 그래서 토로 태어난 사람은 아주 신의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는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인이, 예지, 신 중에서 이 신에 해당되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신용, 또 믿음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토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도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 토들은 이렇게 신용과 믿음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4번째, 우리가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전원토.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옥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토일간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네 글자로 무토는 지난 시간 우리가 신우, 미독이라고 했죠. 기토는 자모속타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강하고 또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그 희생봉사, 즉 모성의 기질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토들은 속마음을 거의 내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는 속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을 잘 알 수가 없다. 좀 답답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타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의 간섭을 아주 싫어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간목도 그 타인의 간섭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근데 기토도 아주 타인의 간섭을 싫어한다. 우리가 이제 갑기합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간목과 기토는 일단은 잔소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에는 좀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토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중앙이죠. 중앙. 그 다음에 색상은 황토색이라고 하죠. 황색. 그 다음에 장기는 위 비장을 말하죠. 위 비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토는 입을 말한다고 그랬죠. 입.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계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 그다음에 복통, 그다음에 당뇨, 비만 이런 증상들 뭐 위에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 위암으로 전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암, 또 간암, 췌장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고 또 우리 이 음식들이 일회용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은데 그런 화학 제품이 들어간 식품들은 어쨌든 우리 인체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발전할수록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그 중병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만이나 이런 당뇨 같은 경우 옛날에는 좀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왔는데 지금 젊은 층들도 비만,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환경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요. 또 우리 음식물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간 기토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해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기해 일주는 어때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죠. 그래서 기회일주들이 의외로 이렇게 좀 고독할 수도 있고요. 또 망망대해 그야말로 큰 이렇게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겠죠. 어쨌든 작은 섬에서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기회일주는 또 우리가 이제 일지 이렇게 정제를 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명예를 중시하고 좀 성실,
정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또 이렇게 일제 이렇게 정제를 둔 사람은 어떤 기회일조들은 좀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일조들은 이렇게 겉으로 막 적극적이고 화려한 그런 그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내실을 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기회일조들은 이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는 토국수,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제라고 했는데 기회일주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일제 정제를 둔 사람들은 명예, 성실, 정직한 사람, 또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죄를 둔 사람들은 어때요? 좀 똑똑하고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재물이죠. 그래서 공급이나 예금이나 적금, 임대소득, 이런 이렇게 안정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현재는 어떤 큰 재물, 사업가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정제를 둔 사람들은 의외로 공급생활자, 즉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쟤는 처지요? 부친도에게 해당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 그 다음에 시모도에게 해당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성 문제를 보면 이성은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일지가. 그래서 남명을 보면은 배우자 자리에 처가 있기 때문에 처덕은 있는 사람이죠. 그 처가 정제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처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명을 보면은 일지 쟤는 부친이죠. 부친이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좀 능력 있는 부친, 또 부친이 어때요? 좀 부유하게 살면 부친 이렇게 재산도 좀 물려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명호에 이렇게 부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재물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집에 조용히 있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재물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되죠. 기토가 해수를 보면, 기토는, 양토는 무토죠. 무토가 해수를 보면, 무토는 또 병화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해수를 보면 절지에 해당되죠. 병화하고 해수는 반대니까 절이잖아요. 그때 절은 태하고 같다고 그랬죠. 절태.
로광 절태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지에 해당됩니다. 태지. 태라고 하는 것은 잉태를 의미하죠. 잉태, 즉 임신을 말하는데,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태를 둔 사람들을 어때요? 창작, 아이디어맨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태를 둔 사람들은 예능, 예술, 기술 쪽에 아주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근데 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12운성에서 절태양은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를 위해서 우리가 절태양은 준비 단계다. 그래서 이렇게 12운성으로 절태양지에 들면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미래로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일간으로 보면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추진하기에는 좀 기가 약하다.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준비를 나아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12운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계절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병화는 우리가 천간으로 보면 병정은 여름에 해당되죠. 그래서 계절로 찾은 방법으로는 천간으로 병정하고 같은 계절이 지지로는 동절에는 사오미가 있죠. 사오미 같은 계절이니까 지지로, 이거는 지지로 같은 계절은 요광수에 해당되는 같으니까 요광수. 그 다음에 천간 계절하고 지지로 반대되는 계절은 사오미 반대는 어때요? 해자초 겨울이죠. 사회충 겨울이잖아요. 반대되는 계절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태양이다. 반대되는 것은 절태. 그 다음에 여름 전계절, 전생이라고 그랬죠? 전생. 전계절은 우리가 임묘진. 임묘진은 전생이니까 생육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다음 계절, 후병이라고 했죠? 후병. 그래서 후병은 그 여름 다음 계절은 신유술 가을이죠? 후병은 우리가 병삼이다. 병. 후병이니까 병삼. 그래서 무토가 신을 보면 병지, 무토가 유를 보면 사지, 무토가 수를 보면 묘지, 이렇게 순서대로 록왕색, 절태양, 생욕대, 병사묘, 이렇게 계절로 찾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거 이제 양간은 이렇게 찾습니다. 양간은. 그 다음에 음간일 경우에는 양간만 찾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간, 음간이 약간 다른데요. 양간이 생기면 음간은 사지, 생사사생. 그 다음에 양간이 욕지면 음간은 병지, 욕병, 병욕. 욕병, 병욕.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 음간은 쇠지, 대쇠, 쇠대. 축구선수 대쇠. 대쇠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쇠다. 그 다음에 묘.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지.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이렇게 생욕, 대묘. 그리고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이 되고,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이렇게 로광절태, 왕록, 태절, 이렇게 생사사생, 욕병, 병욕, 대세, 세대, 묘양, 양묘,
묘광, 왕록, 절태, 태절 이렇게 6글자만 알면 운간은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11생. 그래서 요거는 아는 거잖아요. 묘광, 절태는. 그래서 4가지만 외우면 운간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해를 한번 보면 기토는 어때요? 양토는 무토잖아요. 무토가 해수를 보면 무토는 또 병화하고 같죠? 병화는 여름이고 해수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에 해당되죠. 절태양이니까 반대는 절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은 태하고 같다고 그랬죠. 태절이라고 그랬죠. 태절, 묘광 태절, 묘광 왕록, 절태 태절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회는 태지에 해당돼요. 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절로 찾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을 보면 기토일간이 해수를 보면 우리가 지장간은 공기, 정기, 중기, 여기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는 자기 기운, 해수가 천간으로 가면 임수가 되죠. 그래서 자기 기운.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 그러니까 해는 겨울이잖아요. 겨울 다음에 미래 기운은 겨울 다음에 봄이잖아요. 예, 봄 기운. 그래서 미래 기운 양간.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달 기운 신유 술이 넘어오면은 술토가 양토로 넘으면 무토가 되죠. 그래서 임간무가 들어있고 그래서 기토가 해수를 보면 재성이죠. 이것도 재성. 기토가 간목을 보면 관성이죠. 목국토 일간을 극하니까 그 다음에 기토가 무토로 보면 같은 오행이죠. 그래서 비거.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재성만 있는 것 같으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관성의 마음도 있고 비겁의 마음도 갖고 있다. 비겁이라는 것은 경쟁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재성, 임수가 해수를 보면 같은 글자죠. 이거는 욕이다, 욕. 그래서 재성이 욕에 들어갔다는 욕이라는 것은 왕 전 단계를 말하죠. 인생의 황금기를 말하고 조금만 있으면 절정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 단계를 말하죠. 일단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를 타고났다. 아주 능력자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 버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물질적인 그 욕구를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육친을 보면은 남명을 보면은 처지요. 처가 이렇게 돈 버는 재주가 많다는 것은 어때요? 똑똑하고 또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장부다. 이런 사람들은 여자지만 여자 사업가도 많겠죠. 그 다음에 여미의 경우에는 부친이잖아요. 부친이 아무래도 사업가 좀 기질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친이 아주 능력 있는 부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성 간목이 해수를 보면 간목은 봄이죠. 이거 해수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봄 전 계절이잖아요. 봄 계절 전에는 해자충은 생육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지가 됩니다. 생지. 그래서 관이 생지에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상사로부터 충분히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이 아주 현달하고 똑똑하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는 남편이죠. 남편이 어때요? 그야말로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겁 무토가 해수를 보면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에 반대 계절이니까 이건 어때요? 절이죠, 절. 그래서 비겁이 절에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형제가 좀 어때요? 떨어져 살 수 있고 또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다. 좀 여러분 주위에 보면 좀 형제간에 아주 정말로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도 많지만 또 형제들 간에 그야말로 진짜 막 싸우고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지 않은 사람들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절지에 들었다는 건 형제가 이렇게 좀 사이가 좋지는 않다. 여섯 번째 기일주의 성향으로는요, 기일주는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 다음에 기일주들은 형식보다 논리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기일주들은 외유 예강형이다. 그 다음에 기일주들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일주들은 겉모습만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일주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기토일간이 해자축월이 태어나면 첫 번째, 일단은 겨울이니까 조우상으로 화가 필요하겠죠? 병정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일가들은 그래도 뭐냐면 또
목이 자라야 되겠죠. 목이 없는 땅은 어때요?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필요한데요. 목에는 간목이 좋겠지만 뭐 을목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강한 수를 좀 극제해 주려면 토가 좀 필요하겠죠? 토에는 이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토보다는 아무래도 양토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청관으로 무토, 그 다음에 지지로 술미토가 아주 좋다. 그래서 한겨울의 기토는 이렇게 화, 목, 토가 필요하다. 오늘 그 기해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경자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